안녕하세요. 나더부자 시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주가가 하락 방향으로 살짝 틀은 것 같아서 변액 펀드 변경 안내 드릴 겁니다. 연휴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신청은 전화로 해서 콜센터로 하시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쓰시던 편한 쪽으로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액 펀드 변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주식은 오늘 사고 내일 팔 수 있고 오늘 사고 오늘도 팔 수 있죠. 근데 변액 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입니다. 그래서 채권형이든 주식형이든 이걸 선택해서 바꾸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한번 보시죠. 그럼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식형하고 채권형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같은 주식형이라도 혼합형은 주식하고 채권이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형 중에서도 주식 비중이 높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이게 딱 한 종목이면 보기 좋은데 여러 개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펀드 변경할 때 첫 번째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주가가 상승일 땐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주식형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죠. 하락이라면 채권형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펀드 기간변 수익률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각 해당 변액 보험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내 펀드의 전체적인 수익률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공시실 가시면 있어요. 저는 프루덴셜 생명으로 설명드릴 건데 자, 최근 1년 수익률을 좀 볼게요.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자, 플러스 알파 인덱스 주식형, 롱텀 액티브, 배당 다 좋죠. 스마트 글로벌까지 다 좋습니다. 근데 유독 지금 어떤 상품 펀드가 좋냐면요. 여기 액티브 주식형하고 플러스 알파 인덱스가 좋아요. 그러면 1년은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최근이 중요하잖아요. 과거 잘했다고 이 펀드가 계속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인덱스를 보시면 자, 3개월은 오히려 마이너스 5.16으로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액티브 주식형보다는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전 1개월도 보시면 1.45에 3.21이니까 안정성은 어디가 더 높냐? 제가 볼 때 액티브 주식형이 조금 더 높고요. 플러스 알파 인덱스가 변동성이 더 큰 겁니다. 한마디로 주식이 올라갈 때는 얘가 더 좋겠죠. 근데 주식이 내려갈 땐 얘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 주식형, 글로벌 주식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최근에는 하락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적고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적다면 최근 1개월이 그래도 수익이 잘 나는 게 좋습니다. 롱텀 밸류가 3.36으로 가장 높죠. 국내 주식형인 경우에요. 그 다음에 직전 3개월은 보시면 마이너스 3.34로 이머징 마켓 국내 주식형에서는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하실 거면 이 롱텀 밸류 주식형을 국내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주식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 글로벌 주식형 보시면 최근에 1.12죠. 1개월이 1.1인데 3개월은 올랐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떨어지지만 글로벌 주식형은 오르고 있어요. 이머징 주식형은 한 달은 조금 미미하고 우리나라보다 덜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은 국내 주식형으로 가야 될 때입니까? 해외 주식형으로 가야 될 때입니까? 펀드를 당연히 해외 쪽에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을 바탕으로 그냥 펀드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계산을 다 해요. 왜? 전문가가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펀드 변경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 사시고 스마트폰 사셨을 때 고장 나시면 어떡하세요? 스스로 고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가서 AS 맡기잖아요. 그래서 변액 펀드는 굳이 스스로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식 같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고서 꾸준히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변액보험은 안정적 포트폴리오에 월적립 세금 혜택을 결합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주식보다 장점은 장기간 5년 이상 가면 훨씬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수익은 안 나겠죠. 하지만 거꾸로 더 큰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매월 보험료는 월마다 따박따박 들어가는 매월 적립식이죠.
그런 경우는 주가가 하락할 때 계속 저가 매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계속 저가 매수를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매월 적립보험료 다시 말씀드려요. 하락 지수 쪽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럼 적립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 버리면 내 목돈이 팍팍팍팍 마이너스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락 시에는 적립금은 상승하는 쪽으로 넣으셔야 돼요. 자, 이게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과거 2019년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여기 보시면 자, 롱텀 밸류 주식형이 녹색이죠. 이게 국내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해외 주식이죠. 그리고 글로벌 주식이 해외 주식형이에요. 자, 보시면 요 구간에서 과거 구간에서 어떻게 됐냐? 자, 이 롱텀 밸류 녹색 같은 경우는 하락했죠. 이렇게 보면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런데 그냥 대표적으로 이머징만 봐도 같은 기간에 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립금은 당연히 이머징으로 보내야 돼요. 글로벌하고 이머징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 적립하는 거는 당연히 국내 주식형을 따박따박 매달 사시면 돼요. 그래서 거꾸로 움직입니다. 주식하고는 좀 달라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계산을 해보니 자, 과거에는 이랬어요. 2019년도에는 자, 채권형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하락 구간이라 그렇죠. 액티브 주식형, 롱텀 밸류, 배당 주식형, 이머징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주식이고요. 여기 우리나라 주식, 스마트 주식형까지 우리나라 주식인데 자, 비율이 어떻습니까? 없잖아요. 예, 0, 0, 2, 0. 다시 말해서 하락 구간에선 넣지 말자는 거예요. 적립금 넣지 말고 이럴 땐 어디 가서 있냐? 이머징 마켓, 글로벌 가서 있자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똑같아졌어요. 보면 채권형은 10%,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다 13%. 이유는 다 같이 오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2021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최근은 어떠냐? 네, 국내 주식은 하락하고 있고 그래도 미국이나 글로벌 이머징 마켓은 조금 버티고 있는데 이머징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펀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됩니다. 적립금은요, 저는 변액 유니버셜 적립을 갖고 있고 당연히 그 미래에셋 생명의 변액 연금이 있어요. 이거는 프루덴셜 생명 거고요. 14.3% 정도 수익률이 현재 나고 있어요. 현재 나고 있는데 이거를 채권형 60%, 왜 주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액티브 주식형 5%, 롱텀 밸류 10%, 그 다음에 배당 주식형 5%, 이머징 마켓 10%, 스마트 글로벌 주식형 5%씩 쪼개서 넣을 겁니다. 이게 변액 유니버설 적립이라 가능한 거예요. 변액 연금은 회사별로 채권형을 50% 잡던가 대부분 50%, 60%, 4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유는 나중에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 보증해 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운해 하시지 마세요. 내가 안전하게 그렇게 선택해 놓으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펀드 다 못 넣겠죠? 예, 못 넣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못 넣기 때문에 다음 장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자, 적립금은 이렇게 채권형 높이고 주식형을 조금 40% 정도로 맞춰놨어요. 월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주식이 내려가니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보험료만큼은 대부분 주식형에다 다 포진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훨씬 안전하게 변액 펀드 변경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프루덴셜 생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채권형 월납입 보험료의 50%, 그리고 롱텀 밸류는 월납입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글로벌 주식형 20%, 스마트 주식형 30%. 이게 코스닥이나 최근에 테마 성장주에 많이 들어간 주식인데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납입 보험료로 계속 더 사는 거죠. 그리고 적립금은 채권형 70, 롱텀 밸류 15, 글로벌 주식형 15에서 다소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다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식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비중 줄이고 안전하게 채권 높여놓는 전략 쓰는 거고요. 자, 미래에셋 생명은 펀드 구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납입 보험료 적립금을 그냥 동일하게 하시고요. 예, 이건 동일하게 넣으시면 돼요. 인덱스 주식형의 10%, 그 다음에
A 플러스 차이나의 10%. 차이나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자기들 구조조정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소나기는 피하고 가는 거예요. 굳이 들어가서 내가 소나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라올 때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글로벌 MVP 주식형 20%. 미래에셋은 프루덴셜과 조금 다르게 요 펀드 하나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미래에셋 공시실 들어가셔서 이렇게 펀드 이름을 치시면 글로벌 MVP 주식형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체크가 되고요. 자, 이 펀드가 들어가는 주요 자산을 보면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그죠? 그 다음에 뭐 친디아도 있고, 베어링 고배당 플러스, 이건 국내 주식이고요. 그레이트 컨슈머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있죠. US 그로스 에쿼티 펀드, JP 모건 유럽 스몰캡 다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블랙록에 테크 소프트웨어 섹터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각 펀드 설정할 필요 없어요. 예, 미래에셋은 그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글로벌 MVP 주식형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동일하게 하시고 글로벌 채권형, 글로벌 매자닌 채권형, 그 다음에 달러 요새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달러 미국채형으로 해서 요 비중 그대로 넣어주세요. 자, 10, 10, 20, 20, 20, 20, 20 이렇게 해서 100% 맞춰주시면 되니까 앞으로는 변액 펀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펀드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두 개 회사 아니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현재는 채권형 60%에서 70% 사이로 잡으시고요. 40%는 각 회사의 수익 높아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주식형 펀드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꼭 펀드 변경하시고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가 올라가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세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죠. 소나기만 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 하실 수 있는 것이 미래 은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꼭 변경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